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따라서 브레인. 브레인은 다른 게 아니고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보세요. 요 청각하고 시각이 물고기나 악어 때보다 사람을 오면서 처리할 정보량이 무지하게 많아진 거예요. 동물이 살아있는 환경에 따라서 미각이 다듬어볼 수도 있고 돌고래 같으면 청각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전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브레인은.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올해 유난히 금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아직까지 성공 중인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실패한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뇌 운동을 하면 금연에도 도움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흡연할 때는 도파민이 증가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담배를 끊으면 도파민 농도가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금연에 대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 운동을 3분 정도 하면 뇌에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안 한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후두엽의 뇌파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운동을 한 사람은 뇌파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뇌 운동을 하면 뇌파 진동으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연이 단지 저는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뇌파와 관련이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브레인 전체 활동들이 뇌파로서 어느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금연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그 일종의 중독이잖아요. 중독에 관한 문제의 성패는 전두엽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전두엽은 모든 그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억제가 잘 돼야만이 우리가 그런 걸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두엽이 통제력이 억제력이 약화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억제력이 약화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담배나 모든 그 중독을 끊는 첫 번째 메커니즘은 전두엽에 그중에 특히 전두엽에 그 힘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몰아가야 돼요. 그게 힘이 그쪽이 붕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역할이 약해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되풀이해서 한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알코올 취하면 했던 말 되풀이 하잖아요. 왜 그러면 전두엽의 억제력이 약화돼서 드러나는 현상이죠. 알코올에서 일시적으로 전두엽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전두엽만 강해지면 중독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두엽 강화시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모두 다 중독에 그 유혹에 굴복을 하는 거죠. 네, 이 전두엽이 또 그 원인에 있었군요. 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 대해 공부하나요? 예, 이번에는 그 브레인 스템이라고 하는데 뇌관의 그 단면 구조. 그 뇌관의 단면 구조를 철저히 이해를 하시면 브레인의 가장 기본적인 펑션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뇌관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뇌관의 구조가 위로 올라와서 대뇌 구조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뇌관의 구조를 이렇게 그 수직 단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여러 가지 핵들이 그 위치마다 뇌관의 위치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그 사람 상당한 브레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조절되고 의식이 어떤 상태로 생성되는가를 그 핵들이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의 위치, 구조,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브레인의 공부의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위치를 잘 알려면 이제 또 그림을 열심히 그려볼 텐데요. 그렇죠.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순서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주로 이제 그 모든 생물학적 현상은 시간상으로 진화되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그림을 순서대로 그리다 보면 의미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사 공부든 우리가 브레인 구조를 공부하든 그것이 시간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으면 그 시간 순서에 맞게끔 나열해서 그리다 보면 바로 그것이 인과로 연결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의미를 빨리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라고 그렇게 해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 자체가 인연과 원인과 결과로 나열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인 구조도 마찬가지로 진화 순서대로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브레인 구조를 진화 순서대로 그리는 것이 브레인 공부의 아주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네,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또 구조도 알고 기능을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기능이 바로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요. 네, 자세한 내용 강의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 그림이 뭘 그리는 걸 미리 설명드릴게요. 지금 요거 했잖아요. 요렇게. 요거 해갖고, 자, 지금 요렇게, 이게 브레인이고, 지금 저 폰스 구조 요렇게 돼 있잖아요. 폰스를 지금 요렇게 자른 거예요. 요렇게. 브레인을 차라리 요렇게 자른 거예요. 잘라갖고, 지금 요렇게 된 요서부터, 자, 따라서 상구, 하구, 교내, 연수. 그럼 요걸 뭐라 그러죠? 다 합쳐갖고? 내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내간이, 간자가 무슨 거 쓴지 알아요? 줄기 간자요. 예. 구국의 간상이라잖아. 예. 가장 기둥이란 말이야. 그리고 브레인 진화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후에 거는 겉보기 현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거요. 이거는 다 드러내도 죽지 않아요. 뭐, 위험하긴 한데. 요거는 건드리면 죽어요. 요거는 연수에는 뭐가 있죠? 호흡중추. 일단 호흡중추. 예. 그 다음 교내에는 뭐가 있죠? 손해가 달려있고 모든 운동로가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하구는 뭐 하죠? 청각을 매게 해주잖아요. 상구는 뭐죠? 시각. 자, 내가 이거 전치도 안 그랬죠? 이게 시각하고 청각 처리하는 걸 그랬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해갖고.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자 따라서 시각, 청각. 시각, 청각이 물고기에서 상항하고, 자 우리가 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쭉 올라오면서 시각, 청각이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영장류 와서 뭐가 시각이 완전 붉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교재가 좋네. 자 보세요. 이게 전체 브레인 전체예요. 요거에 자 다시 한번 시각, 청각.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 그다음에 요 폰스의 뒤에, 이쪽에 뒤에 손해가 붙어 있잖아요. 손해는 대부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균형 감각을 처리하는데요. 균형 감각을. 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오감에 시각, 청각, 미감각 들어가는데 균형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자, 대뇌 피질의 균형 감각 처리하는 데 어디 있어요? 질문. 대뇌. 요거에 균형 감각 처리하는 데 어디 있어요? 시각 처리하는 데 이거잖아. 청각 처리하는 데 이거잖아. 미각 처리하는 데도 있어요, 안에. 미각 처리하는 데 어디 같아요? 질문. 인슐라. 상당 부분 인슐라 있어요. 뇌섬에 있어요. 그럼 자, 중요한 그 균형 감각은 어디서 처리할 것 같아요? 잘 들었어요. 이거 없어요. 어디? 이거. 손해가 전적으로 균형 감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 어디냐면 탈의 결절력. 따라서 탈의 결절력. 예, 그게 바로 균형 감각에 전담된 기관이에요. 피질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따라서 브레인은 다른 게 아니고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보세요. 요 청각하고 시각이 동물이 진화하면서 물고기나 악어 때보다 사람으로 오면서 처리할 정보량이 무지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죠? 따라서 미술, 음악. 미술, 음악이 생길 정도로 이게 예술로 성화되어 버린 거예요. 정보량이 얼마나 많아요. 소팽이 피아노 칠 때 그 갖고 있는 정보량. 그 다음에 저 피카소가 그림 그릴 때 그 놀라운 그 미각적 정보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뭐냐 물으면 간단히 감각 관점에서 이거는 시각하고 청각의 정보를 2차적으로 더 깊이 처리하는 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겉보기 현상이에요. 일단 이거 접어놔야 돼요. 동물 전체로 볼 때는 이거 접어놔도 돼요. 요 네 가지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연수. 그 다음에 교내, 하구, 상구. 자, 연수는 뭐죠? 호흡. 교내는 이제 손에 붙었으니까 균형. 그 다음에 하구는 청각. 상구는 시각. 다 있죠? 따라서 다 있다. 이 점 중요해요. 다 있다는 이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거 다 드러내도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개구리하고 사람이 안 다르잖아. 그 관점에서는. 그 이야기예요. 됐죠?
그걸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 죽음이 뭔가를 그때서야 감 잡을 수가 있어요. 동물 진화상으로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이야기 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요걸 따서 내관. 그래서 이거가 뭔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보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단 이거는 정보, 시각, 청각을 처리하는 피질 뿐이라고 일단 딱 밀어두면 돼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워낙 복잡해요. 일단 뭐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보시면 돼요. 본질은 뭐냐 하면 요거요. 그래서 브레인 공부할 사람은 요 연수, 교내, 하구, 상구의 단면 구조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브레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요 첫 단계부터 중요해요. 요렇게 약간 굴곡을 준 듯이 하고 그 다음에 수평선을 이렇게 꺼주셔야 돼요. 나중에 요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만져서 했어요. 요거는 딱 잡으면 안 춘다 그랬죠? 요걸 잘 안 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요 정도까지 씁시다. 균형을 잡으면 뭐 요 정도까지 적을게요. 자, 됐어요. 이 정도 충분해요. 와, 크다. 자, 두 번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 뭐냐면 지금 상구, 하구가 가는 그 구조를 그리는 거예요. 상구, 하구 가는 구조는 간단해요. 약간 볼록하다는 느낌만 드리면 돼요. 이 정도는 하면 돼요. 약간 볼록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교내.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라갖고 단면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올챙이처럼 배가 볼록해요. 마음껏 볼록하게 느낌 나시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까지. 됐죠? 이건 그림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세 번만 그리면 여러분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처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뭐죠? 연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둘라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도 메둘라가 배가 약간 올라. 요 배는 요거 튀어나온 정도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상당히 길게. 이렇게 가서, 자, 그 다음 뭐가 되겠죠? 이쪽 가면 척수로 연결되잖아요. 척수 약간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 이쪽 처리해줘야 돼요. 이쪽은 지금 무슨 구조냐면 이 구조. 요 가운데 저 중내 수도관, 저 척수 중심관이 있는 지금 어느 그림이냐면 요 부분 그림입니다, 사실은. 자, 척수 중심관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혀요. 자, 여기서 간단해요. 이 한 중간까지를 그냥 마음속에 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쑥 와갖고 슬쩍 범프 한번 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요까지는 그냥 따라와 그려보세요. 이 곡선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느낌대로. 예. 각만 안 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오는데 요렇게 처리해 주세요. 요렇게 해서 완결 지으시고, 자, 폐곡면이 됐죠? 폐곡선 그림. 이러면 이 그림 90% 다 그린 거예요.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잘 그렸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따라 그리는 거예요. 요 곡선을 따라갖고 전부 다 곡선 하나 그려주는 거 안에. 자, 빨리 그려줄게요. 자, 이건 단순한 과정이다. 빨리 그립시다. 예. 자, 폰스 구조가 튀어나왔고, 메둘라도 살짝, 이걸 뭐냐면, 메둘라 오블랑가타, that's 오블랑가타. 예. 요 튀어나온 걸 오블랑가타라 그래요. 요렇게. 자, 그 다음 이쪽도 됐죠. 자, 이게 뭐 왜 이렇게 그리냐면 두께감을 주는 거, 입체감, 단면의 그림이요. 자, 됐죠. 자, 이제 중요한, 그럼 무슨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잘랐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정확히 어느 부위냐 하면 이 부위를 탁
이렇게 자른 게 이 평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에. 그 평면을 그려줄게요, 단면을. 자, 어떻게 되냐면, 반원을 그린다시피,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잘 떨어져요. 자, 중내 수도관 어떻고, 뭐, 페리, 아크로닥틀, 그레이가 어떻고, 뭐, 스포텐센, 니그라가 어떻고, 뭐, 전체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녹아나는 그림이요. 자, 요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살짝 수직선을 그려주고,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고, 요것도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중내 수도관 어떻게 표현하나 볼게요. 중내 수도관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지금 요거 그림, 요거 입체를 그리는 거예요. 중내 수도관이 되고, 자,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요렇게 오면, 그다음부터 보면 이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 거예요. 그럼 요 정도 두께를 갖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면 구조를 그려주는 거 잘랐으니까네. 단면 구조를, 안에 있는 단면 구조를 먼저 그릴게요. 요렇게 오셔갖고, 이쯤에서 손에 갖다 붙는 거예요. 기가 막혀. 손에 어떻게 갖다 붙나 하면,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가서 손에가 요렇게 완결 지어주세요. 요렇게. 폐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중내 수도관입니다. 지금 요까지, 그냥 요까지 스탑해줘야 돼요. 이 그림 참 묘한 그림이에요. 요까지 딱 스탑하고, 그 다음에 단면 입체를 요거 따라오는 거예요. 자, 빨리. 자, 요 선은 완결된 곡선을 요렇게 열어줘야 돼요. 손에 갖다 붙는 부분이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따라가줘요. 그리고 요것을 딱 스탑해줘야 돼요. 요것을.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요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구멍을 하나 그려주는 거.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멍 구조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고, 입체를 표시해주고. 됐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요 그림하고 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내척수액이 흐르잖아요? 내척수액이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지금 손해가 이 뒤에 붙었어요. 손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척수액이 가다가, 요게 따라서 정중구멍. 메디안 아퍼추어라 그래요. 자, 이 정중구멍을 통해서 내척수액이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일부 내척수액은 요렇게 들어가면 요 구멍이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요 입체 가면 요 구멍이라는 표시로 요렇게 해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는 척수 중심관이 돼요. 뭐, 요관이 돼요, 요관. 됐어요. 그럼 지금 한 50% 이 그림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구 하구를 처리해 드릴게요. 상구 하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단해요. 요서 단면이 있기 때문에 상구 그려줍니다. 볼록한 언덕이요. 상당히 큰 언덕을 그려줘요. 그 다음에 하구는 범위는 좀 큰데 높이는 그만큼 안 높아요. 하구가 가서 요렇게. 자, 그럼 이게 단면의 입체를 어떻게 표시해 주는 거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입체로. 자, 이쯤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됐어요. 자, 이쪽 앞면 입체를 표시해 줍니다. 입체. 자, 앞쪽 앞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살짝 들어가갖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도 볼록 했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수도 조금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붙는. 자, 입체를 한번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기관부터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와.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상부 단면이잖아. 그럼 딱 이 정도 큰 기관이 들어갔다 없다 알아야 돼요. 뭐? 야, 이 좀, 그러니까. 뭐? 그렇지. 서브탄시안 니그라요. 흑질이 여기 가는 거예요, 이거. 흑질이.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엄청난 큰 핵이 하나, 누클레우스가 단면이 보이는 거. 자, 이거 뭐겠어요? 이 정도 크면 네드 누클레우스 나오는 거예요. 예. 모든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 2시간 투자해도 효과적이에요. 모든 내각 정보가 여기 다 갖다 붙어요. DNAP까지 다 갖다 붙어요. 이 그림만 숙달하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에 쪼맨하게 이렇게 붙었던 2개의 기관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동안신경이요. 그 다음에 뒤에 쪼매는 건 뭐죠? 예. 에딩거 베스트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거는 동안신경, 부교감신경이요. 다 배웠죠? 자, 그러면, 자, 요거만 좀 처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입체니까네, 이게 안으로 지금 연장이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늘어와요. 상부까지 이 범위를, 이 깊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 늘어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동안신경도 이렇게 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늘어와요. 그 다음에 에딩거 웨스트팔도 이렇게 붙었다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자, 4번이 뭐죠? 지금 3번이 끝났어요? 자, 여기 번호 적어줄게요. 자, 요 3번. 자, 4번 어디냐? 뭐죠? 4번? 활자신경. 네. 활자신경 어떻게 잘 보세요. 활자신경 뒤로 간다 그랬는데, 활자신경 있는 위치가 이쯤입니다. 요렇게 해서 쪼매난 원을 그려주시고, 활자신경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하면, 요렇게 해서 상부 쪽으로 들어갔고, 요렇게 해갖고, 점선을 표시해갖고, 하구쯤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입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4번 활자신경이요. 4번 활자신경. 자, 드디어 주인공. 자, 주인공 5번. 자, 3차신경. 예. 네. 자, 도르래신경 끝났어요. 자, 3차 신경은 그 신경 뿌리가 어디 있냐면 바깥에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려줘야 돼요. 3차 신경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어서 그려줄게요. 3차니까 가지 3개 이해하겠죠? 따라서요. 옵살라미, 막시멀리, 만디블라. 예. 요 3가지 뿌리가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것부터. 자, 어떻게 되냐면, 자, 3차 신경. 자, 맨 위에 눈가지하고 안가지하고, 그 다음에 상하까지하고, 막시멀리, 그 다음에 만디블라 하까지가 이렇게 가서, 자, 요 그림 주목. 이 그림의 핵심 뭐냐면 요까지 그리고 요거다 볼록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혹시 아는 사람? 강갈리아가 있어 그런 거예요. 신경절이요, 신경절. 예. 여기는 무수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도 들어와서 이렇게 볼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3차 신경이. 자, 3차 신경 안으로 들어가서 요 안으로 들어갔다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점선을 어느 정도 처리해 주세요. 3차 신경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뒤에. 3차 신경 과정에서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막이라 생각하세요. 그 항아리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지금 항아리 단면을 잘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아리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항아리 입체니까네. 그 입체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갖고, 자,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와서, 자, 어떻게 되냐면, 이쯤부터 3차 신경 주감각핵. 그게 어디 있죠? 교내에 있다 그랬잖아요. 교내에 있는 3차 신경 주감각핵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이만큼 커요,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 한쪽까지는, 자, 3차 신경 중내핵도 있잖아요. 기억나죠? 자, 3차 신경 중내핵. 3차 신경 교내핵. 3차 신경 척수핵.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예. 3차 신경은 12가지 신경 중에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3차 신경 교내핵부터, 중내핵부터 먼저 그릴게요. 요렇게 해서 중내핵 올라갑니다. 어떠냐. 4번 활자신경 밑으로 들어가고 중내 수도관 이쪽까지 올라가요. 상부 위치까지 올라가요. 거의 이만큼 커요. 이렇게 와갖고, 자, 이렇게 와갖고, 요게 뭐죠? 3차 신경 주감각핵, 주감각핵. 혹은 3차 신경 교내핵.
같은 말입니다. 감각핵이요. 이만큼 커요, 이게. 이렇게 덩어리진 이게, 자,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해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쫙 해서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연수 넘어갖고 연수 저 안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와.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외척내실. 그 다음에 제3내실. 제3내실의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제3내실 벽에 붙어 있어요. 요 두 기관. 요게 이름 뭐죠? 요렇게. 자, 요 두 개 있어요. 매출할 만한 것. 일단 시상.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내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4내실 벽에는, 4내실은 어떤 식으로 나오면 3내실 벽에는 요렇게 붙어 있는데 4내실 벽에는 이만한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만한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뭐죠? 손해. 그러면 지금 이 구조는 손해를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면 이게 뭐죠? 제4내실 바닥이 보일 거 아니에요. 호수 바닥이. 됐죠? 호수 바닥을 조사를 해봤더니 굴곡이 있는 거야. 참, 이걸 이해하면 신경해박이 진짜 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있느냐 하면 외전신경이 핵이 여기 있어요. 그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안면신경은 핵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자, 안면신경이 페셜 러버의 핵이 어디 있냐면 요거 있어요. 요거. 커요. 그런데 이 신경 파이버는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세포 덩어리고, 신경세포가 수만 개 모인 덩어리고, 수십만 개 모인 덩어리고, 그거에 축삭돌기가 나온 이 가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외전신경을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두껍잖아.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4내실이잖아. 제4내실 바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해박책을 보면 요 부위는 어떻게 그리냐 하면 볼록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 그랬지. 네, 그래요. 이제 제대로 아는 소리는 그래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브레인 그림에 이 손을 띄는 거 보면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외전신경 핵을 돌아갔고, 뭐가? 안면신경 축삭다발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를 뭐라 하냐면, 안면신경 언덕. 영어로, 페셜 콜리커스. 신경구 요 둔덕이란 말이에요. 됐죠? 이게 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들이, 핵심적인 지식들이 모여갖고 이게 전체 입체가 확 드러나 버린 어느 순간. 예.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신경까지는 요렇게 붙어갖고 요렇게 빠져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가서 요렇게 나오면, 자, 여기 뭐죠? 안면신경. 자, 그래서 번호를 붙여주면, 자, 요거는 6번, 요거는 7번. 됐죠? 자, 7번까지 왔어요. 네, 7번까지 입체. 엄청난 지식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지식. 네. 자, 됐죠? 자, 8번. 자, 8번 어떻게 되죠? 8번은 정전 와우 신경 어디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럼 자, 기가 막혀. 지금부터 정전핵을 여기 한번 그려봤어요. 와, 정전핵이 얼마나 장엄한가 한번 그려볼게요. 얼마나 큰가.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손에 이걸 드러내버리면 이 바닥을 보면 알아요. 바닥을 보면 정전핵이 있었던 자리는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룩한 윤곽을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됐냐면 정전핵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정전핵이. 지금 요거 막 붙어갖고 지금 그리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쪽이 나오니까 손에 바닥에 사실 바닥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윤곽이 드러난 스텝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전핵이 이만큼 큰 거예요. 범위 보세요. 거의 뭐니까 적핵에 버금갈 정도로 범위가 큰 거예요. 정전핵이라는 게. 예. 그 균형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전전핵에서 나오는 이 축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따라 써 있죠. 숲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가줘요. 자, 이 정전하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이거는 균형 감각이고, 베스트 튜블하고, 그 다음 코칠라, 와우핵 있죠? 와우핵. 청각, 소리를 듣는 청신호 핵은 어떠냐 하면요. 청각 핵은 도잘하고 벤트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이 도잘이요? 이쪽이 벤트랄이요? 이쪽. 그런 질문 안 되지. 교본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도잘이죠. 도잘핵부터 먼저 그래야죠. 자, 도잘핵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일부 정전핵하고 겹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도잘, 코칠라, 핵이요. 그래서 이쯤 가다가, 이쯤 와서 또 뭐가 있어요? 벤트랄이 있어요. 벤트랄 핵이 있어요. 벤트랄 핵이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정전신경하고 와우신경하고 정전신경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만나는 구조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일로 가서 요새를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 됐죠? 이제 다 됐어요. 자, 와. 자, 한꺼번에 해결했죠? 자, 번호를 매기면 이게 두 개 합쳐갖고 이 8번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인공을 그려야 돼요. 전체에서. 규정 잡는 그 유명한 뭐? 하울리브 핵. 예. 뭐, 지금 바로 요걸 그려주는 거, 요거가 단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울리브를 그릴게요. 자, 하울리브 핵. 와, 엄청 큽니다. 얼마나 큰가 한번 감상해 보세요. 하울리브 핵이. 이만큼 커요. 그래서 손해하고 하울리브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울리브 핵이에요. 잊을 수가 없죠. 상올리브 핵이나 이런 건 쪼매네요. 예. 저거 크기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핵이 저만큼 큰 거예요. 하울리브 핵이. 자, 그러면 하울리브 핵하고 마주보고 있는 자, 지금 몇 번까지 나오면 8번, 9번 그려야 되죠. 9번 하기 전에. 자, 이쪽에 잘 따라오세요. 이쪽에 그 유명한 뭐냐면 앰비규어서 앰비규어서 했잖아요. 이거 뭐죠? 의문핵. 참 의문스럽잖아요. 그게 참 헷갈리는 핵 중에 하나인데 그 핵이 왜 그렇게 헷갈리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 정도 하시고, 자, 요걸 그리는 방법은 요렇게 해갖고 여기서부터 좀 조심해야 돼요. 요렇게 갈고리를 내놓으세요. 하나, 둘, 셋. 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갈고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요 갈고리가 돌아오는데 세 개가 만나요. 신경 너브가 이 세 개가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위에 하나를 내놓고 세 개가 수렴하면서 이쪽에 약간 모아지면서 이걸 뚫고 나와요. 이렇게. 요게 앰비규어스 핵이고, 요게 너브입니다. 너브가 뭐냐. 자, 요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미주신경 10번이고,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하나 남겨둔 거 있잖아요. 맨 위에 하나 남겨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렇게 빠져나와갖고,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9번
서린신경이 돼요. 9번 서린신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처리하겠습니다. 이쪽에 그 유명한 이쪽에는 가지가 3개를 일단 그려줬어요. 요게 바로 척수부신경입니다. 따라서 척수부신경. 예, 액세서리 너브 넘버 11번, 11번입니다. 그래서 자, 주목. 내가 이거 초기 강의할 때 그랬죠. 액세서리 너브 11번은 2개의 기원이 있다 그랬죠. 척수부신경, 다 척수부신경. 내신경, 부신경. 그거 2개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내신경이요. 요거는 척수부신경이요. 그럼 내신경의 부신경 가지가 여기서 나와요. 한 가지가 여기서 나와요. 한 가지가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요걸 처리를 요렇게까지 해주세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경가지가 공통으로 묶어버려요.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앰비규어스 이 핵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몇 번? 이게 바로 11번 액세서리 너브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신경, 부신경 가지가 되고 요 3가지는 척수신경, 부신경 가지가 돼요. 조금 더 하고 내가 이름 다 적어드릴게요.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자, 지금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서 내신경 말고도 굉장히 주인공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따라오세요. 솔리테리 트랙. 예, 고립노 핵. 고립노 핵이 어떻게 되느냐, 고립노하고 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 그림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고립노 핵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각 관련되는 고립노 핵이 어떻게 되냐면, 이쯤부터 뿌리가 있어요. 굉장히 긴 핵입니다. 자, 올라갈게요. 고립노 핵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붙냐 하면, 고립노 핵이 안면 신경하고 붙어요. 이렇게 붙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 메인 척수신경의 일부가 이거하고 연결되어 버려요, 이렇게. 고립노 핵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 위치가, 자, 그러면 7번 갖다 붙여볼게요. 요렇게 붙어야 돼요, 요렇게. 자, 요거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복잡한 그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요렇게. 따라올 수 있죠? 다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됐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솔리터리 트랙이 7번하고 붙는다. 그럼 7번이 뭐죠? 페셜. 페셜이 미각하고 관계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미각 파트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솔리터리 트랙이 가장 중요한 게 미각이에요, 미각.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자, 작가 연필 놓고 주목하세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하나 그림 해갖고 뭐 거의 전문가 안목을 갖는다는데 그리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요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는데 요 부분이 핵심, 요 부분이. 앰비규어스하고 솔리터리 트랙하고 그 다음에 미주신경하고 부신경 이 관계를 여러분들 확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자, 따라서요. 앰비규어스 누클레스. 이런 개념이요. 요거 앰비규어스라고 하는 이 핵입니다. 핵. 그 신경 세포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거예요. 수십만 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축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신경노요. 이렇게. 그 신경노가 바로 9번 신경, 서린신경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 신경노 3개 모여갖고 미주신경을 구성하기도 해요. 그러면 간단한데 그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 더 다음 이 솔리터리 트랙하고 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 솔리터리 트랙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솔리터리 트랙에서 가지가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한 가지가 두 번째 이쪽으로 연결돼요. 또 한 가지가 이쪽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솔리터리 트랙하고 앰비겨스 핵에서 나오는 신경 럽하고 같이 패러라하게 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척수신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 따라서요. 중내 3차 신경, 교내 3차 신경,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까지 척수 3차 신경. 척수 3차 신경에서 또 격까지, 여기 척수 3차 신경에서 격까지가 요 솔리터리 트랙에서 나온 격까지하고 만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은 게 뭐죠? 미주신경 등쪽 핵. 그 다음에 뭐죠? 하이포글라살. 그 큰 덩어리도 남았어요. 그게 어떻게 안배가 되느냐 하면, 하이포글라살이 먼저 나옵니다. 하이포글라살은 지금 요렇게 그냥 그려주면 돼요. 하이포글라살은 스라신경이죠. 스라신경이 요렇게 붙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미주신경 등쪽 핵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등쪽에
이렇게 나와요. 자, 요게 우리나라 말로 미주신경 등쪽 핵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설하신경, 혀를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설하신경, 와, 엄청 강합니다. 중요하고. 요게 부신경. 그래서 이 부신경 중에 요 가지를 내신경, 부신경이라고 하고, 요 세 가지 가지를 척수신경, 부신경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있는 게 척수 중심관입니다. 중심관. 됐죠? 자, 그 다음 요게 고림노 핵입니다. 고립노라는 게 노가 길로 짜잖아. 트랙이란 말이요. 그럼 외로운 길이란 말인데, 고립노 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립노 핵이 있고, 고립노 핵에 의해 갖고 격리된 신경섬유 다발을 고립노 핵.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 고립노 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둥에서 갖춰진 신경섬유 파이브 다발을 고립노라 그러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 핵을 고립노 핵이라 그래요. 고립노 핵은 지난번에 다시 빨리 그려줄게요. 고립노 핵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단면자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뭘 하느냐 하면 맛, 이거는 압력, 혈압, 이거는 뭐죠? 호흡, 이거는 그 내장 감각이요. 이걸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장이냐 하면 고립노 핵이라는 이런 걸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기능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해야죠. 복합적이라 하면 돼요. 복합적이다. 예. 그 다음에 앰비규어스도 물으면 그 앰비규어스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물으면 굉장히 기능이 복합적이라고 일단 이야기하면 돼요. 예.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있죠? 대부분 연수구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로 호흡하고 관련이 있어요. 심장 박동, 호흡, 그 다음 내장 조율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내장 감각, 혈압, 호흡, 미각, 고립노. 그 중에 잘 뜻해요. 고립노 중에 이 미각이 고립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요거다 쪼매나게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자, 빨리. 이렇게 그려줘봤어요. 이게 어떤 동물의 브레인이에요. 네. 참, 이거, 나도 처음 이 자료를 입수하고 세상에 뭐 이런 브레인이 다 있어 이랬는데. 이게 무슨 브레인? 일단 용어를 적어줄게요. 이게 뭐냐면 후각망울. 후각 처리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뇌예요, 대뇌. 야들의 대뇌예요. 세레브랄 코텍스예요. 이게 뭐냐면 시엽이라 그래요. 그 옵틱 로버. 시각 처리하는 로버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손해예요. 자, 질문. 그냥. 그러면 이 전체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에. 이게 뭔지 알아요? 베이갈 로버요. 세상에. 그러니까 브레인이라는 개념 확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붕어 같은 물고기요. 꽤 커요. 뭐 20cm 되는 그 구글에 들어가 보면 이거 영어 단어 기억이 안 나는데 학명이 있는데 그 물고기를 치면요. 뭉물 잉어 같은 거요. 그 브레인이 놀랍게도 가장 큰 브레인이 뭐냐 하면 적었어요. 이건 빨간 걸로. 이게 뭐냐 하면 베이갈 로버요. 미주엽이에요, 미주엽. 세상에. 이 물고기는 미각이 신체 그 표면에 다 분포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그 핵에는 주로 솔리터리 핵이요. 지금 우리 지금 공부한 이 고립로 핵이 쫙 분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로 핵에서는 미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몸이 느끼는 미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의 브레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미주엽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브레인 하니까 DNA가 막 있고 여기 뭐 상징을 하고 뭐 사랑을 하고 뭐 기억을 하고 이게 있는 거 이게 브레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생각하지. No, 그게 아니요. 동물이 살아있는 환경에 따라서 미각이 다 덮어버릴 수도 있고 돌고래 같으면 청각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브레인은. 환경에 적응하는 브레인.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뇌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상식을 깨는 흥미로운 뇌과학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